안녕하세요, 둥이들.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은 왜 계속 가난할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래요. 그게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벗어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효상종, 끼리끼리 어울린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독인객인,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다 끼리끼리 모여서 어울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지만 되는데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 더 이상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난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지만 우리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나처럼 힘들지 않을까,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만큼만 살으라고 해.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나만큼만 사는 게 어떤 건가요? 내 환경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나만큼만, 이만큼만 사는 것도 엄청 잘 큰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환경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컸잖아. 엄청 잘 큰 거야. 나만큼만 크라고 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만큼만 크라고 해.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해가 거기에서 이제 게임이 끝난 건데 그 다음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은 그 환경과 상황에 맞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거고, 나는 이렇게 가난한 상황과 환경에서 컸는데도 이만큼 잘 살아냈다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좋은 환경에 맞게 조금 더 덜 힘들게 좋은 환경에 맞게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분명히 노력을 한다면 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 처음에 내 무의식과 자의식에 가난에 대한 뿌리가 박혀 있어서 그래요. 이 뿌리를 깨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뿌리를 깬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내 무의식과 자의식에 뿌리가 박힌 아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그 아이들을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방향을 날마다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부정적인 세월과 무의식 속에 가난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게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벗어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작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했지만 이제는 이 가난을 벗어나겠어. 나는 가난했지만 내 대에서 가난을 끝내버리겠어. 이렇게 계속 날마다 가난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누구랑 싸우냐면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와 내 무의식에 뿌리 박힌 아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누워있던 시간을 앉아야 되고요. 앉아 있었던 시간들을요, 서야 되고요. 서서 있던 시간들을 걸어야 되고요. 걸었던 시간들을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원을 벌고 100원을 썼다면 100원을 벌고
90원을 써야 되고요. 80원을 써야 되고 70원을 써야 되고 나머지는 저축해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100원을 벌면 100원을 쓰죠. 그러고 말하죠. 아니 100원을 벌어서 100원만 나가는데 그럼 우리가 적금 낼 게 어딨냐. 그런데 여러분 100원을 버셨으면 10원이라도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돈을 모일 수가 없죠. 이 모인다는 개념은 돈을 차곡차곡 쌓은다는 개념보다 내가 차곡차곡 돈그릇을 키운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100원에서 10원도 저축을 못하는데 1000원이라고 100원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만원이라고 1000원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10만원을 벌었다고 만원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돈 많이 벌면 많이 저축하고 나도 아껴서 알뜰살뜰 쓸 수 있어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시죠. 그런데 이게 1원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돈을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을 처음에는 감행을 하셔야 돼요. 내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행을 하고서라도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 저 사람들도 한 걸 나도 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하고 탓을 하잖아요.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내 가난한 마인드를 누구한테 주는 줄 아십니까? 내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내 가난한 마인드를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 마인드를 우리 자녀한테 고스란히 그 마인드를 되물림을 해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재산은 우리가 유산 상속은 못하더라도 가난한 마인드만큼은 상속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부자 마인드를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긍정적인 방향과 어떻게 하면 부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지 마인드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인드를 공부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독서를 하셔야 돼요. 독서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 먼저 책에다 많이 써놨잖아요. 내 생각은, 내가 살아온 방식은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면 나는 이렇게 감사했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책에다 써놨어요. 책이 부정적인 것을 써놓진 않았겠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먼저 내 부정적인 마인드와 내 무의식에 박힌 것들을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자 마인드를 물려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만큼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난함을 인지하셨다면 부자들이 했던 것처럼 배우셔야 되고요. 내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 진짜 탈출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배우면서 여러분들도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공유해가면서 도와가면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부자는요 100억, 1000억 무슨 회장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부자는 정신적인 부자,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나중에 뭐 카드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만 안 해도 내가 내 자산 안에서 그냥 평범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100억이 있어야지 부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 생각이 부유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중에 노후 때 나의 경제적인 수준으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만큼이 부자인 거예요.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나의 자산에서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만 돼도 부자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모은 자산과 내가 굴리고 불려놓은 자산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노후 때는 그냥 자유하게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독서를 꼭 추천합니다.